2010년 총선도 준비했었죠. 2016년 총선도 준비했었죠. 물론 출마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했었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 탈락했죠. 그리고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계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야당도 대승적으로 안보 문제에는 협조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그 전에 안보의 핵심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을 이렇게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저는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방부 장관을 국방밖에 모르고 평생을 국방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야당도 그런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에 대해서 야당도 세정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총선, 두 번의 총선에 대해서 그리고 대선 때마다 이렇게 하신 분을 갖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지 정말. 그리고 거기다가 대통령께서 5대 인사원칙을 천명했는데 위장전입 4번, 논문 표절, 거기다가 음주운전. 물론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26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시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 약간 관용적인 것을 취하는 그런 것도 문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은 과거의 범죄였을지 모르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은 현재의 범죄입니다. 또 월 3천만 원을 받고 로펌으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이 제공되고 비서까지 받았으면서 약간의 활동비를 받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ADD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편향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분, 이런 분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무튼 검증 소홀이든 어쨌든 간에 말이죠, 국회에 청문 요청을 한다. 이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정말 이건 모독입니다. 모독. 그리고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제명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당사자가 사퇴하는 것이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 후보자께 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2007년 2월 김영수 소령 만나셨죠? 만났습니다. 근데 6월 26일 연합뉴스에서는 후보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영수 소령에 대해서 당시 진로 상담해줬다고 그랬어요. 맞죠? 김영수 소령.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며칠 전에. 예,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후보자께서 김영수 소령을 만났지만 그것은 김영수 소령에 대해서 진로 상담해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거를 포함해서 맞습니다. 네. 그런데 실은 김영수 소령은 당시 이 군에 만연한 납품 비리 이것을 시정하려고 참 당시 총장 후보자를 믿고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비리를 폭로하고 제대로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정말 영광급 장교로서 정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후보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후보자께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얼마 뒤에 김명수 소령은 청렴위에 관련 내용을 다시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렴위가 그 신고를 받고 나서 국방부 조사본부 그리고 해군 헌병단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수사가 이루어질 때도 당시 해군 참모총장은 후보자였습니다. 2명이 징계를 받는 것처럼 돼 있었지만 결국 5명의 7명이 문제가 됐었는데 5명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고 2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중지되면서 결국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소령은 다시
2년 뒤인 2009년 이제는 후보자가 해군 참모총장이 아닐 때입니다. MBC 비디수첩을 통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고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대대적인 수사를 해서 8명이 구속되고 52명이 사법 처리되고 4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두 번의 기회가 후보자께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첫 번째는 묵살하고 두 번째는 유야무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국방개혁의 적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에 국방에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참 저는 이 통탄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제 오후 때 질문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 정말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그렇게 국민들께 호언장담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이 됐으면 박근혜 정부보다는 나아야죠. 박근혜 정부도 하지 않았던 장관들, 박근혜 정부의 역대 국방부 장관 김관진, 그 다음에 한민구 캠프에 기웃을 했습니까? 이명박 정부 장관들 이상희, 김관진 등 캠프에 기입한 그런 기웃거린 사람 임명한 적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국방부 장관에 관한 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훨씬 못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각 지명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총선도 준비했었죠. 2016년 총선도 준비했었죠. 물론 출마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했었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 탈락했죠. 그리고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계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야당도 대승적으로 안보 문제에는 협조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그 전에 안보의 핵심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을 이렇게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저는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방부 장관을 국방밖에 모르고 평생을 국방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야당도 그런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에 대해서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총선 두 번. 네. 그런데 실은 김영수 소령은 당시 이 군에 만연한 나쁜 비리 이것을 시정하려고 참 당시 총장 후보자를 믿고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비리를 폭로하고 제대로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정말 영광급 장교로서 정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후보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후보자께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얼마 뒤에 김명수 소령은 청렴위에 관련 내용을 다시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렴위가 그 신고를 받고 나서 국방부 조사본부 그리고 해군 헌병단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수사가 이루어질 때도 당시 해군 참모총장은 후보자였습니다. 두 명이 징계를 받는 것처럼 돼 있었지만 결국 5명의 징계, 7명이 문제가 됐었는데 5명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고 2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중지되면서 결국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소령은 다시 2년 뒤인 2009년 이제는 후보자가 해군 참모총장이 아닐 때입니다. MBC 비디수첩을 통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고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대대적인 수사를 해서 8명이 구속되고 52명이 사법 처리되고 4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두 번의 기회가 후보자께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첫 번째는 묵살하고 두 번째는
유야무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국방개혁의 적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에, 국방에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참 저는 이 통탄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제 오후 때 질문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 정말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그렇게 국민들께 호언장담해서 문재인 정부든 검증 소홀이든 어쨌든 간에 말이죠. 국회에 청문 요청을 한다. 이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정말 이건 모독입니다. 모독. 그리고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당사자가 사퇴하는 것이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좀 후보자께 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2007년 2월 김영수 소령 만나셨죠? 만났습니다. 근데 6월 26일 연합뉴스에서는 후보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영수 소령에 대해서 당시 진로 상담해줬다고 그랬어요. 맞죠? 김영수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며칠 전에. 예,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후보자께서 김영수 소령을 만났지만 그것은 김영수 소령에 대해서 진로 상담해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거를 포함해서 맞습니다. 총선에 대해서 그리고 대선 때마다 이렇게 하신 분을 갖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지 정말 그리고 거기다가 대통령께서 5대 인사원칙을 천명했는데 위장전입 4번, 논문 표절, 거기다가 음주운전 물론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26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시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 약간 관용적인 것을 취하는 그런 것도 문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은 과거에 범죄였을지 모르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은 현재의 범죄입니다. 또 월 3천만 원을 받고 로펌으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이 제공되고 비서까지 받았으면서 약간의 활동비를 받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ADD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편향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분, 이런 분을 문재인 대통령께서